후반 44분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침묵 속에서 손흥민의 발끝에서 공이 날아올랐습니다. 4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 장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려진 한 아이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킨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트로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라커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은빛 트로피 대신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술렁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제쳐두고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그림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우승의 순간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4만 명의 관중이 그 그림을 보며 함께 울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그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10살 소녀와의 약속, 병실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한 팀을 하나로 묶은 보이지 않는 힘.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다. 이것은 약속의 완성이다. 하지만 그날 밤 손흥민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사들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 장의 그림이 어떻게 챔피언 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손흥민은 왜 우승보다 그림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향한 여정, 믿음과 기적의 이야기.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여름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도시는 뜨거운 태양 아래 숨을 죽이고 있었고 LAFC의 홈 구장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역시 평소의 열기를 잠시 내려놓은 채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신 구단이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팬 사인회였습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지 2달째였습니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 새로운 동료들과의 적응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고 팬들은 그를 영웅처럼 환호했습니다. 사인회장은 북적였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손흥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고 어른들은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줄 끝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10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였습니다. 에이미는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치료로 인해 짧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은 에이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에이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손흥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손흥민이야. 이름이 뭐예요? 에이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이미요? 저는 선수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과 색연필로 그린 아이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동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LAFC의 엠블럼이 그려져 있었고 하늘에는 금빛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손흥민에게 건넸습니다.
저 선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손흥민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이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꼭 우승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라커룸에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손흥민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에이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이 그림은 꼭 라커룸에 걸어둘게요. 그리고 우승도 꼭 할게요. 에이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사인회가 끝난 후 손흥민은 그림을 들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훈련복을 입고 필드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벽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팀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열정적으로 뛰는 장면들, 팬들과 함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사진들 사이에 에이미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작은 그림 한 장이 라커룸 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데니스 부앙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LAFC의 주전 공격수였고 손흥민과 함께 전선을 책임지는 동료였습니다. 부앙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손흥민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팬 사인회에서 한 아이가 준 그림이야. 우리가 우승하는 모습을 그렸대. 부안가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귀여운 그림이네. 근데 왜 여기에 걸어둬?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목표니까.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백혈병과 싸우고 있어. 그 아이에게 약속했어. 이 그림처럼 우승하겠다고. 부안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으로 말입니다. 부안가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진짜 우승해야겠네. 그날 이후 라커룸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에 들어올 때마다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힐끗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은 라커룸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손흥민에게 그림에 대해 물었고 손흥민은 에이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10살 소녀가 우승을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그림 앞에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어떤 선수는 그림 앞에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가 있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라커룸에 모인 선수들이 한 명씩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먼저 그림을 손으로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부안가가 뒤따라 그림을 터치했고 다른 선수들도 하나씩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이 팀의 새로운 의식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경기에서 LAFC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2골을 넣었고 부안가는 1골과 2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돌아와 다시 그 그림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이 그림 터치하고 나가니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 다른 선수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미신이겠지만 나도 그런 느낌 들어.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아이와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팀 전체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데니스 부안가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귀여운 팬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 의미를 두지 않았죠. 그런데 손흥민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경기를 하는 동안 그 아이는 병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훈련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경기에서도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팀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그림을 터치하는 게 우리의 루틴이 됐고 그게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 그림이 걸린 후로 우리가 정말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선수들은 그 그림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거죠. 부안과의 회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주가 지나고 달이 바뀌었습니다. LAFC는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리그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비수들은 팀워크로 상대 공격을 막아냈고 골키퍼는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라커룸 벽에 걸린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구단의 미디어 팀이 어느 날 라커룸을 촬영했습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카메라는 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선수들이 한 명씩 그림을 터치하고 경기장으로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팀의 소셜미디어에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림의 의미를 물었고 구단은 에이미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백혈병과 싸우는 10살 소녀가 손흥민에게 그림을 선물했고 손흥민이 그 그림을 라커룸에 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뉴스에서 다뤘고 스포츠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생겼습니다. 그림의 기적이라는 뜻의 더 미라클 드로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미를 응원했고 LAFC의 우승을 바랐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팀 전체의 약속이고 이 도시 팬 모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에이미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승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에이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LAFC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소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경기장은 매번 만석을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에이미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했고 소셜미디어에는 그림을 본뜬 팬아트가 쏟아졌습니다. 더 미라클 드로잉이라는 해시태그는 수백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은 매 경기마다 라커룸의 그림을 카메라에 담았고 해설자들은 경기 전 그림 터치 의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승을 해야 했습니다. 에이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안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끼리의 작은 약속이었는데 어느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경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에이미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됐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아이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했지만 가끔 훈련이 끝나고 혼자 그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어깨가 무겁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부안가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시즌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LAFC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전 수비수 한 명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미드필더 두 명도 컨디션 난조를 겪었습니다. 경기 일정은 빡빡했고 선수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패배는 원정 경기였습니다. 막판 실점으로 1대2로 졌습니다. 선수들은 아쉬워했지만 다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패배는 홈 경기였습니다. 팬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2대5로 졌습니다. 라커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승리가 절실했던 상황이라 패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론은 슬럼프라고 표현했고 팬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기간 동안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공은 골대를 맞히거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부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전체가 흐름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손흥민은 혼자 훈련장에 남았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그는 라커룸으로 들어가 그림 앞에 섰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 라커룸은 고요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림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에이미. 요즘 경기가 잘 안 풀려. 네가 그린 이 그림처럼 웃지 못하고 있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는 그림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려진 거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에이미가 이 그림을 그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 획 그렸을까? 손흥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라커룸 문이 열렸습니다. 부안가가 들어왔습니다. 부안가가 말했습니다. 아직 있었네, 손. 손흥민은 재빨리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좀 생각 정리하려고. 부안가는 손흥민 옆으로 다가와 그림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부안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건 우리 팀 전체의 약속이야. 네가 책임질 필요 없어.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처음 약속했어. 그 아이 눈을 보고 약속했어. 그런데 지금 제대로 못해주고 있잖아. 부안가는 손흥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시즌 남았고 기회도 있어.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일어서느냐 아니겠어. 우리 함께 일어서자. 너 혼자가 아니야. 손흥민은 부안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부안가.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함께 해내자. 두 사람은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림을 터치한 후 라커룸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팀 미팅이 열렸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축구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뛰는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독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결과에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축구를 즐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에이미가 원하는 건 단순히 우승 트로피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서로를 믿고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다시 즐기면서 뛰어봅시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선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안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손말이 맞아. 우리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느낌 기억나? 함께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었잖아. 그게 핵심이야. 함께라는 거.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라커룸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훈련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걷히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리그 중위권 팀이었지만 LAFC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서 선수들은 다시 한번 그림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처럼 무겁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터치했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그림을 터치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답게 해보자. 즐기면서 선수들은 환호하며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경기는 달랐습니다. LAFC의 선수들은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가볍게 뛰었습니다. 패스는 정확했고 움직임은 유기적이었습니다. 전반 15분, 손흥민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정확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에이미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후반 20분, 부안가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였습니다. 경기는 3대 0으로 LAFC의 완승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돌아와 그림 앞에서 얼싸안았습니다. 슬럼프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에이미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안가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로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연승 행진이 시작됐고 시즌 막판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정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죠.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에이미의 소식을 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에이미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사실을 팀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걱정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훈련 후 라커룸에 남아서 그림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부안가의 회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즌 막판이었습니다. LAFC는 플레이오프에서 연승을 거두며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그들은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연장전 끝에 극적인 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LAFC의 부활을 찬사했습니다. 그림의 기적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우승을 한 경기 앞두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미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을 이틀 앞둔 날 손흥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였습니다. 손흥민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이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결승전 전날 병원을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에이미를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그림처럼 웃는 날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결승전 전날 오후였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팀 동료들에게는 개인 용무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에이미를 생각했습니다. 사인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으로 반짝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손흥민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흥민은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미리 연락을 했기에 병실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손흥민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고 벽에는 에이미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에이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고 일어나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님. 내일 큰 경기가 있으실 텐데.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었어요. 에이미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에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에이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에이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사인회 때처럼 말입니다. 손흥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에이미. 나야, 손흥민. 기억나? 에이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선수님이 제 그림을 라커룸에 걸어주셨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 그림은 지금도 라커룸에 걸려 있어. 우리 팀 선수들은 경기 전에 그 그림을 터치하고 나가. 내 그림이 우리 팀의 힘이 되고 있어. 에이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 그림이 도움이 됐어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됐지. 사실 네가 없었으면 우리 팀은 결승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내 그림이, 네 약속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거든. 에이미는 손흥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에이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일 경기 꼭 이기실 거죠? 손흥민은 에이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손흥민이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우리는 꼭 이길 거야. 그림처럼 우리 모두 웃는 날을 만들 거야. 네가 그려준 그 장면을 현실로 만들게. 에이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선수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요. 손흥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에이미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에이미. 네가 준 그림은 나한테 정말 큰 의미야. 너는 우리 팀의 히어로야. 알고 있어? 에이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수님이 히어로예요. 제 히어로예요. 손흥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차게 떨렸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손흥민은 고개를 들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에이미, 내일 경기 꼭 봐줘. 텔레비전으로라도. 내가 골 넣으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 테니까. 그게 너한테 보내는 신호야. 알겠지?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꼭 볼게요. 손흥민은 에이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 에이미. 우리 함께 싸우는 거야. 너는 병과 싸우고 나는 경기에서 싸우는 거야. 우리 둘 다 이기자. 에이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은 일어서서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에이미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그리고 약속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안가는 경기 당일 아침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집중된 느낌이었어요.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모였을 때 손흥민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어제 에이미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손흥민은 에이미의 상태를 설명했고 그 아이와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라커룸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고,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입니다. 에이미가 우리를 믿고 있다고,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안가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에이미를 위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더 미라클 드로잉이라는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라커룸에서 선수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하나씩 그의 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려진 작은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망, 약속, 믿음,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그림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이미, 우리가 약속 지킬게. 부안가가 그 다음으로 터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내자. 다른 선수들도 하나씩 그림을 터치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수들은 터널을 통해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귀를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에이미, 우리 함께 싸우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상대팀도 우승을 원했고 그들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선수들은 지쳐갔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20분 손흥민이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후반 30분 부안가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경기는 후반 40분을 넘어섰습니다. 관중들은 긴장했고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4분이었습니다. LAFC가 코너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안가가 코너킥을 찾고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여러 선수들의 발에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그 공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으로 굴러왔습니다. 그곳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그의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4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안가가 제일 먼저 도착해 손흥민을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해냈어, 손. 우리가 해냈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에이미, 약속 지켰어. 경기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상대팀이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LAFC의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습니다. LAFC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였습니다. LAFC가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왔고 관중들은 계속해서 환호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도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트로피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들이 경기장 중앙에 시상대를 설치했습니다. 커다란 트로피가 준비되었습니다. LAFC 선수들이 하나씩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 트로피가 경기장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시상대에서 내려와 라커룸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에이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들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림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경기장이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라는 구호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그림을 들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든 팬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화면에는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속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설자들은 감동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라고,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입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부안가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도 기뻤지만 손흥민이 그림을 들고 나왔을 때 진짜 울컥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우승은 우리가 이룬 거지만 그 우승의 의미는 에이미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걸 우리 모두 느꼈어요. 관중들이 에이미의 이름을 외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축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 누군가의 믿음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안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나고 손흥민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손흥민입니다. 에이미는 경기 봤나요? 전화 너머로 에이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에이미가 마지막까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원했어요. 선수님이 골 넣고 하늘을 가리킬 때 에이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선수님이 그림을 들고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에이미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에이미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에이미를 사랑한다고요. 전화를 끊은 손흥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그림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적, 약속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에이미. 이제 정말 약속을 지켰어. 결승전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우승의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LAFC의 깃발이 걸렸고 상점마다 챔피언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단에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에이미를 경기장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구단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 역시 에이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손흥민입니다. 에이미 상태는 어떤가요? 에이미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예요. 결승전을 보고 나서 에이미가 의지가 강해졌대요. 선수님 덕분이에요.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에이미가 경기장에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에이미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에이미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의사가 짧은 외출을 허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단은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시즌 첫 홈 경기 하프타임에 에이미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경기장에는 다시 한번 수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되었습니다. 경기장 중앙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LAFC가 챔피언이 되는데 큰 힘이 되어준 특별한 팬을 모셨습니다. 10살의 에이미입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터널에서 에이미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에이미의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경기장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그리고 몇몇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에이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에이미는 손흥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에이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에이미, 다시 만나서 반가워. 우리가 약속 지켰지?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그린 그림처럼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액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에이미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액자에 담긴 그 그림은 이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설명했습니다. 에이미, 이 그림은 우리 팀의 보물이야. 앞으로도 계속 라커룸에 걸어둘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클럽하우스 복도에도 전시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야. 에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스태프가 유니폼을 들고 왔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등번호 아래에 에이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유니폼이야, 에이미. 너는 우리 팀의 일원이야. 영원히 말이야. 손흥민은 유니폼을 에이미에게 건넸습니다. 에이미는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경기장이 한 소녀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안가도 다가와 에이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이미,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챔피언이 됐어. 너는 우리의 히어로야. 다른 선수들도 하나씩 에이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미는 행복에 겨워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에이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의 그림이에요. 당신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 말은 결승전 후 언론의 한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이미에게 직접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수님들이 만든 기적이에요. 저는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에이미.
내 그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네가 우리에게 목표를 줬고 하나가 되게 해줬어. 그게 바로 기적이야. 손흥민은 에이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은 축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에이미는 라커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걸린 벽 앞에 섰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그림이 정말 여기 있네요. 손흥민이 그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네가 그려준 이 그림은 우리 팀의 영원한 상징이야. 에이미는 그림을 손으로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던 그 행동이었습니다.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행운을 빌었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빌어준 행운이 가장 강력한 거야. 에이미와 그녀의 어머니는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감동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에 혼자 남아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려진 소박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에이미. 너는 나에게 축구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줬어. 승리보다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말이야. 부안가는 그날 이후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라커룸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 약속, 믿음,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후로도 계속 에이미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에이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고 그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가끔 에이미의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에이미는 손흥민의 가장 큰 팬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에이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 약속의 무게, 그리고 진심의 힘을 말입니다. 이렇게 부안가는 회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LAFC는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경기 전 그림을 터치했고 그 전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그 의미를 배웠고 에이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입 선수가 처음 라커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선수들은 그 그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소녀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그림은 LAFC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매 시즌 첫 경기 전 신입 선수들을 그림 앞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축구는 기술이나 전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약속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팬들을 위해 뛰고 서로를 위해 뛰고 이 도시를 위해 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신입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 역시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단 클럽하우스 복도에는 새로운 전시물이 생겼습니다. 에이미의 그림 복제본이 큰 액자에 담겨 걸렸고 그 옆에는 설명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2025년 여름 10살 에이미가 손흥민 선수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백혈병과 싸우던 에이미는 LAFC의 우승을 간절히 바랐고 손흥민 선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그림은 LAFC가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존중, 약속,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리스펙트, 프로미스, 손. 존중, 약속, 손흥민. 세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에이미의 그림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스앤젤레스 전체의 자랑이 되었고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자주 그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꼽으라면 에이미의 그림을 받은 그날입니다. 그 그림은 제게 축구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축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에이미는 제 인생의 스승이자 영원한 친구입니다. 에이미는 건강을 회복했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흥민의 가장 열렬한 팬이었고 매 경기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방벽에는 손흥민이 선물한 유니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결승전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믿는 자에게 온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작은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준 히어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히어로였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는 병원에서 만난 어린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그림을 그려봐.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처럼 말이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크레용을 집어들었습니다. 에이미의 기적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그림을 보러 라커룸에 들릅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그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날들, 에이미와 함께 만들었던 기적의 순간들이 말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 시즌만큼 의미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깨달은 겁니다. 에이미 같은 아이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영웅들에게 힘을 받아 뛰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부안가는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LAFC에서 뛰고 있었고, 에이미는 건강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렸던 그 한 장의 그림이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이제 자신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손흥민은 에이미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손흥민은 무대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축구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소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우승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승리는 트로피를 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많은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말입니다. 그 약속들을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영웅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손흥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손흥민은 에이미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에이미가 수줍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에이미를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제가 말한 그 소녀입니다. 에이미입니다. 에이미는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그리고 우리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이미, 다시 한번 고마워. 에이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작은 선의를 베풀면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당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과 에이미는 함께 무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다시 라커룸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에이미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용의 색은 조금 바래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그림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게 모든 걸 가르쳐 줬어. 승리의 의미, 약속의 무게,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말이야. 고마워, 에이미. 내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손흥민은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예일까? 부일까? 성공일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나누는 약속들,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작은 선의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인생이 되고 추억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 장의 그림이 한 팀을 묶었고 한 도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이것은 손흥민과 에이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손흥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에이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진심 어린 약속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LAFC의 라커룸에는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늘도 경기 전 그 그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림 속 장면처럼 그들은 오늘도 함께 웃으며 경기장으로 나갑니다. 에이미가 꿈꾸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